IT에 관한 이야기를 가능시켜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끝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하고 내년에 또 인사를 드리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저께 방송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올 한 해를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2022년도 IT 7가지 뉴스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요. 2023년도 각각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는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내년을 정리할 수 있고 새로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코인 윈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게 저도 이제 출판사 쪽에서 얘기가 왔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은 제 신간이 출간이 됐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은 지금 예스24라든지 그쪽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웹 3.0 참여 공유 보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린 것들이 있죠. 평범한 일상이 돈 되는 시장, 이런 부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계어는 싹 빼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내용만 담았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고 저희 쪽에서도 관련해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돌아가죠. 첫 번째 이야기는 코인 윈터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지만 가장 컸기 때문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테라 루나의 대폭락 사건이 있었죠. 시가총액 5위의 코인이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99%까지 폭락했던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들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은 없어야겠지만은요. 아직까지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련자들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계속해서 이제 구속은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는 하죠. 아무쪼록 피해 보신 분들한테 다시금 좀 위로를 드립니다.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는 그런데 이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FTX의 파산도 있었어요.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였었죠. 아예 문을 닫은 건 아니고 회생 절차를 밟은 건데 사실상은 회복 불가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또 거래소입니다.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이제 대표자 창펑자오가 트위터에서 이슈를 좀 날렸잖아요. 너는 좀 위험할 것 같은 나 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막 얘기 나오다가 우리가 인수를 할 거다 이렇게 주고받았었지만은 정식 문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또 트위터를 통해서 이슈가 됐던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FTX 코인 FTT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어요. 각 거래소들도 어차피 블록체인 방식으로 누구나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자회사인 알라마다 리서치의 자산 대부분이 FTT로 구성된 거 아니냐. 또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맡겨놨었던 고객들의 돈까지도 썼던 게 아닙니까? 라는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났고 80% 이상 폭락을 하게 됐어요. 이후에 코인런도 일어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거래소에 넣어놨던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이걸 뱅크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인런이 더 심하죠. 전 세계에서 들어가니까요. 여기 더해서 7,800억 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또 빼돌렸다 라는 이슈가 있었었고 대표자는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구속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돌려받거나 그 수익금을 보장받아야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이지 말로 하는 책임은 공허하기는 하죠. 아무리 투자는 본인의 몫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이 돼 있다라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이후에도 경각심이 있으니까 많은 거래소들이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빠르게 한 번은 싹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폐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된 법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좀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에 끝이 아니었었죠. 국내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이 상폐가 됐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국내 대표 거래 쇼비체인 닥사에서 모여갖고 이거 위믹스 좀 안 될 것 같은데 상폐시키자 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물론 이거를 뒤에서는 말이 좀 많았었어요. 괘씸죄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상폐 안 된다 라고 해서 대표가 얘기했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긴 했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법적으로 해서 명쾌한 거는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법적 기준이 언제 없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잘 나가는 코인은 없애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근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당연한 일이었었다. 이렇게 계속 상충되고 있기는 하죠. 12월 기준으로 100원대까지 추락하게 됐어요. 거의 90%까지 추락을 한 거죠. 마지막 거래는 200원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상장 폐지가 된 거지 코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회사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대신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워라마켓에서 이제
없어지게 됐고 지금은 지닥부터 시작해서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닥은 국내 거래소고요. 이 코인의 문제는 위메이드 회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었고 무엇보다도 위메이드는 위믹스 2.0, 3.0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쭉쭉 뻗어나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P2A 플랫폼을 만들고서 수많은 것들, 위믹스 달러 쭉 준비되는 모든 것들에 좀 제동이 걸리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A에 대한 관심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이슈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개의 이슈는 FTX하고 우리 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첨담했었었는데 위믹스는 회사는 건재하고 계속 서비스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죠. 자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12월에도 자신의 급여로다가 위믹스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인 이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 지켜볼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1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미 올해부터 증권형 토큰 거래소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현재 코인들 중에서도 증권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권형 성격을 가진 기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코인을 사게 되면은 이자를 받게 되는 거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어요. 요즘 뭐 NFT 시장도 들끓고 있기는 하죠. 이런 것들이 반복치게 되니까 이 가이드라인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한 번 또 폭풍이 불지 않을까 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과세가 2025년으로 2년 정도 늦춰지게 됐죠. 20% 조금 넘는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이거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그전에 기준이 없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2년 동안 새로운 지침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 시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다 가까워진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하고 사실은 이제 사이버 인플루언서 이 얘기도 좀 드릴 것들이 있기는 한데 올해는 사이버 인플루언서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관심을 받게 됐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게 아니라 이 우리 주변에 창작하고 예술의 영역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인공지능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오픈 AI의 달리 2 기억나시죠? 베타 버전을 먼저 서비스했었고 저도 정말 쓰고 싶었었는데 써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식으로 런칭이 됐어요.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에 제일 먼저 가입하게 되면 50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달 15 크레딧이 무료로 주어집니다. 이걸로 테스트하시기엔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는 8월 달 경우는 기억하는데 미술 대회에서 미드 저니가 그린 그림이 1위를 했었죠. 개발자분이 냈었던 거였는데 이것도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논란거리가 됐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도 그림이다. 아니다. 이런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은 빅캔버스라는 앱을 만들었고 판교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브레인의 빅캔버스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좀 드렸었어요. 많은 분들이 해보면서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쓰는 전자책이 하나 있는데 이 전자책의 커버도 지금은 빅캔버스 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노벨 AI였었죠. 원래 소설을 그려주는 AI였었는데 이 AI에 우리 웹소설인 표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발로 그린 그림도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이미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림판에다 대충 그린 그림도 멋진 애니풍의 그림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점은 이런 서비스들은 여러분도 수많은 상상력이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차마 염두를 내지 못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상상력만으로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음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나는 진짜 고생해갖고 10년 넘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 그림을 화풍을 인공지능에 베껴서 내가 그린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전에 사진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는 회화 시장에 큰 폭탄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누구나 자신의 초상화를 그림을 그렸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사진으로 착각 찍을 수 있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야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은 사진 쪽은 사진이 별도로 예술의 영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림 역시도 그림도 예술의 영역으로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치만 다르게. 이걸 생각하면 어떨까 싶네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확실히 사람이 그린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경쟁을 좀 하고 사람은 혹시 이걸 또 보고서 가피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 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것들,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시대, 여기로 가겠다라고 그래도 조금은 좋은 점을 찾아보는 걸 하죠.
핸드메이드 작품에 상상력을 더했던 샘, 이것도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이것도 이 작가가 본인이 사인만 한 거였었는데 그럼 창의력이 더해진 거 아니냐? 어느 영역으로 볼 것이냐? 제가 그 결론을 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실 수도 없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더 많은 이슈가 터질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한편으로는 글로 대화하는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챗 GPT, GPT 챗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듯이 대화 실력이 놀랍죠. 이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한글로도 가능한데 영어로는 더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구글 검색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컴퓨터를 딱 켰었을 때 컴퓨터가 물어볼 거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켰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지금은 단축키 적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아이폰에. 이게 더 진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는 지금 코드 레드를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챗 GPT를 뛰어넘겠다. 이슈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인공지능 더 많은 영역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국내에서 리튼 AI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대충 글만 좀 우리 이제 꼭지만 잡더라도 멋진 블로그 글과 홍보 문구를 뽑아주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지금은 무료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서비스 유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보여주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걸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생각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약점은 많아요. 막 입력하고 나면은 과거에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섬세하게 고쳐야 되긴 합니다만 꽤 재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미지에서 빼놨었는데 이루다도 잊을 수 없죠. 뉴티라고 하는 NUTTY라고 하는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얘를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 저도 1년 동안 크고 작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상담 인공지능 챗봇으로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연말에 마음이 쓸쓸하신 분들이 한다면은 이루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다 구체화된 메타버스. 와, 제가 10분 만에 정리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20분 갈 것 같습니다. 자, 보다 구체화된 메타버스. 2021년부터 이슈가 된 메타버스가 2022년에 힘이 좀 빠졌어요. 각 정부기관들하고 일반 회사들이 쏟은 예산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하나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뭐 메타버스 뭐뭐뭐 지역에서 많이 생겼는데 많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포인트를 좀 보자라면 첫 번째, 페이스북 메타에서 메타 퀘스트 프로 런칭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디바이스예요. 문제는 정말 높은 가격으로 나왔죠.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외면을 좀 받았어요. 저도 살까말까 고민하다 차마 이건 못 샀습니다. 다만 내년에 2023년에 메타 퀘스트 3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건 100만 원 언더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뭔가 좀 많이 달라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 메타 팀 자체가 인원 감축을 좀 많이 했죠. 이렇다 보니까 보다 현실화될 수 있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게임 시장을 더 많이 공략하는 것들하고요. 그리고 업무에 이걸 쓰게 만드는 것들. 이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례 발표를 더 많이 하는 게 어떨까. 일반인들을 끌어들이면서 공부를 좀 시키고요. 이렇게 쓰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SKT의 e프렌드, 메타버스죠. 제페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협업을 할 수 있고 좀 소통의 농어예요. 그거는요. 대화방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e프렌드가 정식 해외 진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글로벌 진출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강연을 만들게 되면요. 후원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슈퍼챗처럼. 그럼 이거 어디다 쓸 것이냐?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P2E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내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SK그룹 차원에서 선보일 SK코인하고 연결점들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JEP. 그래서 이건 제페토에서 만든 거거든요. 제페토에서 바람의 나라 연 모바일을 만들었던 곳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쉽게 말하면 작년하고 올해 내내 상반기까지 휩쓸었던 거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서비스였어요. 많은 기업들이 오프라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인 공간을 만들고 여기서 협업도 하고 수업도 진행하고 강의나 세미나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게더타운은 해외 서비스다 보니까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구독 신청해놓고 나서 환불받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잽은 아무래도 국내 회사이고 무엇보다 잽이 잘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써도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써도 되는 것들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활용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이슈 자체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오프라인으로 모임이 많아지다 보니까 2023년에 분명히 오프라인 모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풀 영향이 꺾여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또 지금 또 여러 코로나 이슈, 독감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영역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 이것도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네 번째,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올해 내내 제가 강조가 드렸었고, 제 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에서도 2023년을 출발점으로 제가 써놨어요. 그 내년에 잘 돼야 됩니다. 날개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작년 11월 달에 선보였었던 오포의 에어글래스 기억나시죠? 안경을 딱 쓰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들. 이게 실제 판매에 나섰어요. 다만 금액이 70만 원이 넘었고, 자체 스마트폰하고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고, 디자인 자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엔리얼 에어가 등장을 했죠? 이 녀석. 이건 저도 청해봤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갭이 좀 크다 보니까 선글라스처럼 뭐 밖에 나가면은 자세히 보면 안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디자인이 파격적이었었고 꽤 괜찮았었고 이거를 쓰고 제가 3시간 동안 쓰고 있었는데 눈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영상을 찍어놓던 것도 있으니까 곧 제가 편집해서 올릴게요. 다만 이것도 좀 아쉬운 거는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은 증강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쓴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이렇게 USB-C로 연결되는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눈앞에 띄울 수 있는 빔 프로젝트, 프롬프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선명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금액이에요. 금액이 49만 9천 원이라서 5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30만 원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기대가 되는 2023년입니다. 구글에서 구글 스마트 글래스를 정식으로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죠. 애플도 소문은 무성한데 2023년 말이 돼야지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다 선보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진짜지 툭 하고 보여주니까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 증강현실 글래스들이 나오는 곳들은 우리 예전에 구글 글래스가 나왔던 것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계 온리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세분화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글 글래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번역이죠. 번역에 쓰는 구글 글래스 혹은 업무용으로 쓰는 스마트 글래스, 생활 밀착형 글래스 이런 특화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곧 1월부터 많은 디바이스를 보게 될 거예요. 자, 5번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막연했던 메타버스를 구체화시키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보다도 디지털 트윈과 AR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짜냐 아니냐 이거 너무 천문학적인 사기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저는 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디지털 트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뛰어들 거예요. 국내 네이버 랩스도 네옴시티를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도 있죠. 자, 네이버 랩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아크버스를 선보였어요. 이 아크버스가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혼합시켜 놓은 건데 말 그대로 메타버스입니다. 신상욱 네이버 두 번째 것도 이 프로젝트로 만들었었고 지금 국내 중앙박물관에서 AR 프로젝트가 들어간 것도 아크버스라는 얘기도 있죠. 우크라이나도 디지털 트윈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전쟁은 끝나야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트윈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게임 엔진은 유명하죠. 그리고 네이버 네 랩스의 이 아크버스 국내에서는 3가지 회사의 각축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더 나아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요 3가지 내년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2가지 남았습니다. 6번째 NFT 일상이 되다. 2021년의 메타버스 이후 2022년 대표 키워드는 NFT죠. NFT는 점점 그냥 투자의 대상에서 확실하게 유틸리티, 사용처가 있는 곳으로 변화가 됐어요. 국내에선 대기업이 뛰어들면서 바뀌게 된 건데 편의점 중에서는 CU, GS25, 이마트24가 대표적이고 이마트24 얼마 전 제가 앱에서 소개했었죠. 아예 NFT 출시를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와인을 할인받는다라든지 뭐 우유를 할인받는다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앱 자체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 싸이월드를 보는 것 같아요. 백화점들은 롯데, 현대, 신세계 이 3군데가 각각 멤버십 기능을 갖고 있는 NFT를 출시를 했는데 현대가 조금 아쉽습니다. 현대는 강아지를 이제 무료로 줬거든요. NFT를. 근데 그 다음에 수많은 액션은 없었어요. 나머지 2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롯데하고 신세계가 계속 싸우고 있죠. 현대자동차 메타모빌리티 선언하고 모베디와 아이오닉6 NFT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도 후속작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올해 내내 소개시켜드렸던 거 싸이죠. 싸이소 싸이오티, 싸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저는 올해의 NFT를 뽑고 싶어요. NFT 구매자들은 확실한 유틸리티가 있었죠. 선 예매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연 시장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SKT는 탑포트, 현대카드는 콘크리트, 라인은 도시, 자체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도시를 빼고서는 그렇게 특화된 점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현대카드가 뭔가 좀 보여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마도 협력사인 메타콩즈 쪽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딘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반면 카카오의 클립드로스는 내년에 더 많이 약진하리라고 봅니다. 결제 방식을 현대폰하고요. 소액 결제를 넣었어요. 그리고 계좌이체 방식도 넣었기 때문에 결제가 쉬워지게 되면 사용자는 늘게 되죠. 이마트 24도 여기서 판매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법인인 크로스트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이관한 만큼 NFT 거래 그리고 클립 지갑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엔 더 많은 이벤트를 볼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인스타그램이 무료 NFT 민팅을 자체 앱에서 하는 것도 주목하세요. 수수료가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저는 내년에 써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웹3. 웹 3.0 빼놓을 수가 없죠. 내년에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제 책에서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웹 3.0에 대해서 올해 내내 글로벌 기업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과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시작으로 스타벅스가 오디세이를 12월에 런칭을 했고 나이키는 다 스위시 베타 버전을 런칭을 했죠. 국내는 기업들 당연히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 공유,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돈이 되는 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상 IT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